저는 여러 가지 그 비법 중에서도 제 눈에 가장 띈 게 있었습니다. 바로 역시나 우리 건강왕은요. 메나키논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어요. 앞서 메나키논이 있어야지 이 혈관에 떠도는 칼슘을 빼와서 이 뼈에 착 하고 붙여준다는 이야기를 또 나누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오늘 메나키논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메나키논을 알고 드시게 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예, 제가 그러니까 골다공증 진단받고 네.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을 챙겨 먹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열심히 챙겨 먹는 거에 비해서 뼈 건강이 특히 뭐 좋아진다 이런 느낌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옆에 지인이 네. 칼슘만 먹으면 소용이 없고 메나키논 이런 걸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때부터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메나키논이라는 걸 꾸준하게 제가 챙겨 먹었더니 네.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끼던 어떤 그 뼈의 통증 같은 그런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메나키논이라는 거에 내가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정확히 뼈 건강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은 중년이 넘어가면은 뭐가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여성 호르몬. 그렇죠. 갱년기 완경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확 급감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해서 설탕뼈가 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골밀도가 감소한 상태에서 비타민 K2인 메나키논까지 부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식사로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고 칼슘제 열심히 챙겨 먹어도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뼈가 계속 설탕뼈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메나키논은 뼈 형성에 자극을 줘서 골밀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 241명을 대상으로 메나키논을 섭취하게 한 뒤에 척추뼈의 골밀도를 측정해봤는데요. 대조군 대비 골밀도의 감소가 6.6배나 줄어든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칼슘을 열심히 챙겨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뼈 건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사실요, 이 메나키논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게 알려지긴 했죠. 그런데 뼈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골밀도, 골강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일본에서는요, 단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골다공증 치료제로서 1995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올해 3월부터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메나키논을 뼈 건강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메나키논 섭취량이 줄어들수록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지기로 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노란 선과 파란 선이 다른 방향을 가고 있죠. 노란색은요, 메나키논 섭취량을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이 골절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메나키논의 섭취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골절률은 반대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도 그래도 안심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갱년기 말씀하셨잖아요. 갱년기, 가뜩이나 설탕뼈처럼 약해지기 쉬운 시기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이게 갱년기가 시간 문제라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걱정이 예경기라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비 갱년기가 지금 오신다고 그러죠. 이게 항상 이게 여기서 얘기가 나오지만 앞으로 갱년기가 무지 걱정이시는 모든 여성분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뼈 건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골다공증 있는 완경한 여성 461명이 메나키논을 복용한 5건의 논문을 검토해 봤는데요. 메나키논 복용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서 척추, 팔뚝, 허벅지의 뼈의 골밀도가 모두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뼈 건강에는 골 밀도도 중요하지만 골밀도만큼 골 강도도 정말 중요하다. 골 강도? 골 강도. 아, 골 강도요?
좀 전에 골 밀도는 뼈가 촘촘한 정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또 뭐 골 강도는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네, 이 골강도는 네. 골의 질, 즉 뼈의 두께나 구조까지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골 밀도와 골 강도를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난소를 절제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한 쥐에게 5개월간 이 메나퀴논을 섭취시켜 봤는데요. 그 결과 골 밀도가 증가한 것은 물론 골 강도, 즉 뼈의 강도가 13.8%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완경한 여성 325명을 대상으로 메나퀴논을 섭취한 후에 골 강도를 또 측정해 봤습니다. 네, 대조군 대비 골 강도 감소율이 최대 4배 이상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칼슘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나퀴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메나퀴논 섭취로 칼슘이 뼈에 잘 붙으면은 요게 혈액에 떠도는 칼슘 양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정확합니다. 메나퀴논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서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반원통을 혈관, 그리고 이 노란 철가루를 칼슘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안타깝게도 혈액에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쌓여간다면 지금 혈관이 지금 다 막힐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칼슘이 이렇게 뼈로 가지 못하면 혈관에 쌓여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메나퀴논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남아있던 칼슘을 싹 긁어서 없애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네요. 네. 청소기 같은. 맞아요. 이처럼 메나퀴논이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서 칼슘으로 딱딱해진 혈관이 탄력을 되찾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메나퀴논을 섭취했더니 6주 만에 동맥혈관에 있던 칼슘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겼는데 왜 보통 비타민은 이제 음식에 풍부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C는 과일을 통해서 섭취하기도 하는데 이 비타민 K2, 이 메나퀴논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메나퀴논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시면 돼요. 돼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네. 바로 일반적인 식탁에서는요, 메나퀴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요, 비타민 K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려 볼게요. 비타민 K는 K1과 K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K1은요, 식물의 엽록소에 풍부하고요. K2는요, 식물을 섭취한 동물의 위장 미생물이 생산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동물이 식물을 먹으면 위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K1이 K2로 전환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식 동물에게서는 비타민 K2인 메나퀴논이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고기나 뭐 치즈, 버터, 계란 같은 이런 음식을 그냥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도 되지만 먹어봤자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면요, 현대 축산 시스템에서 자란 초식 동물에게는요, 메나퀴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사육되는 소, 돼지, 닭 같은 초식 동물은 곡물 사료를 먹고 자라잖아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엽록소에 풍부한 K1을 섭취할 기회가 거의 사라지게 된 거고요. 그 결과 당연히 식탁에서 비타민 K2를 찾아보는 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2인 메나퀴논을 따로 챙겨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